새로운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투더 희망 님이 구로는 비가 억수로 내립니다. 송정아님 군포에도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곳 서울 상암동도 이제 막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특히 호우주의보 내려져 있으니까요. 퇴근길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마라고 하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예, 목요일, 금요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모두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오늘 가그이에서 24일 개시 결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강요 회의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상이라든지 지장 사항이 없으면 해양 방류를 오는 24일 하는 걸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 그리고 국가들의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정당화했습니다. 이건 아마도 이제 지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정상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양해를 구했다라는 이제 자신감이 그 뒤에 있는 배경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일본 국민들을 설득하는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했다. 뭐 그런 평가가 이제 일본 언론에서 예. 나오더라고요. 예. 정부 발표에 이어서 도쿄 전력도 곧바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최초로 방류할 예정인 오염수를 배관으로 이동하는 작업, 곧 내보내려고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021년 4월에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결국 오염수는 태평양에 뿌려지게 됐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총량이 134만 톤인데 앞으로 30여 년 동안 계속 방류를 하겠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계획대로 가능할지 이게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30년 안에 끝나려면 원전에 들어있는 연료봉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제 동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이제 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가 앞으로 변수로 또 남아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로봇도 들어갔다가 작업을 못하고 로봇도 고장이 나버린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크게 꼽는 기술적으로 이유 중에 하나가 폐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핵 연료봉이라고 이제 말했는데 이게 용기 안에 이 잔해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본은 데브리라고 표현을 하던데. 근데 그 데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가서 그거를 뭐 제거할 수가 없는 게 방사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네. 못 들어가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하지 못했고 이 데브리를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다 꺼내 오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전체적인 폐로 일정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확히 지금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방류부터 하는 거는 정해진 일정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이게 그러니까 폐로 작업이 우선인 게 아니라 지금 지상에 이제 적치되어 있는 이 오염수를 빨리 처리하는 게 빨리 테이블에서 치워버리는 게 그게 목표 아니냐 이 지적이 일본 내에서도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30년 동안 이어진다고 한 게 지켜질 것이냐 이 문제도 이게 이제 지켜지느냐 여부는 지금 탱크에다가 막 어쨌든 그 오염수들을 넣어놨는데 거기에 방사성 핵종이나 이런 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 도쿄전력이 계산한 대로 그 양이 맞느냐 뭐는 얼마일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해 놓은 게 있는 거잖아요. 삼중수소 포함해서. 근데 그게 맞는 거냐? 이거는 우리가 사실 검증을 따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상보다 이게 예상보다 방사성 핵종의 어떤 농도가 더 높았고 그다음에 어떤 반감기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늦춰졌다. 이렇게 되면 30년이 아니고 뭐 50년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렇게 방류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바다가 바로 오염이 돼서 우리가 그 바닷물을 마시고 또는 생선을 마시고 뭐 죽는 건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게 우리 인간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중할 것을 계속 요구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 일본의 정치인 중에서 정치인들 중이 이제 정치인들이나 일본에서 이거 방류를 반대하는 분들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사실은 돈 때문에 방류하는 게 아니다. 돈보다는 가시화되어 있는 위험을 없애는 것, 즉 핵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수조에 이 오염수가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스펙터클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위험해. 가시화된 핵에 대한 위험의 상징을 없애는 것.
그래야 핵발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준위 핵폐기물 보관소가 있습니다, 일본에. 근데 거기도 지금 거의 다 그렇죠. 찬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준위 핵폐기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고준위 핵 오염수를 순차로 방류하기 위해서 여기 후쿠시마 먼저 방류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실제 이 동인이 아니냐라는 분석을 일본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일본이 원칙적으로 핵무장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비핵 3원칙, 핵을 뭐 들여오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그다음에 남의 핵을 갖다 놓지도 않겠다 이게 있는데 네. 그걸 사실은 폐기하고 싶은 게 속내였잖아요. 계속 역대 정권에 이미 얘기해 놨으니까 폐기를 못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속내가 있기 때문에 핵무장을 하기 직전까지는 그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제 폐기 해결료봉 쓰고 이제 폐기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를 그대로 두는 이유가 그거를 재처리하면 바로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것까지 같이 결합돼서 사실은 일본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핵과 관련돼 있는 핵발전소든 그게 폐기물이든 뭐든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방류를 해야만 하는 거죠. 네. 어떤 경우든 그 방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당성을 복원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또 우리 정부는 한미일의 군사협력 이런 걸 막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일본의 핵무장 찬성하는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결국 우리 정부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부 여당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시다 정부의 최종 방류 결정에 있어서 마지막 퍼즐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정부는 오늘도 사실상 찬성이지만 명확하게는 답변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피했습니다. 박구현 국무 1차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오염수 방류 입장 발표하는 인터뷰에서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계획대로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의 계획상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이 방류를 승인 또는 인정하는 이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어제도 이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장난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걸 요약하자면 일본이 방류하는 건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그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일본 사람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찬성 안 합니까? 일본 과학적으로- 입장에서는 네. 명확하게 찬성한다고 얘기하시지 왜 그러세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뭐 이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은 찬성이나 지지해야지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아니 밥상을 딱 차려놓고 밥 먹는 계획에 밥 먹는 계획에 문제가 없습니다. 밥상 다 차려져 있어. 그렇죠. 하지만 밥 먹는 것에 찬성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젓가락이 잘 놓여 있긴 한데 이걸 드실지 말지는 뭐 우리가 찬성하는지 아닌지는 밝힐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입장인 그 거죠. 숟가락을 가지고 그 젓가락을 가지고 밥 먹는 계획에 찬성합니다. 근데 밥 먹는 것에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숟가락 젓가락 들고 밥 먹는 계획 거기에 찬성해요. 하지만 당신이 밥 먹는 거에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아니, 근데 말입니까? 밥이라면 찬성합니다. 저는 밥이라면 좀 배고프네요 좀. 결국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 정치적 책임까지는 지고 싶지 않은 것 같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차마 찬성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은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나온 윤재옥 원내대표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의 명확한 입장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당도 그렇고 또 정부도 그렇고 그동안에 일관되게 입장을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찬성 반대 이 입장을 여쭤보면 어떻게 답변하실지는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방류 찬반에 대해서. 이게 뭐 무슨 투표하듯이 찬반 이렇게 입장을 표명할 사안은 아니죠. 이게 찬반을 표명할 사안이 아니면 뭐가 찬반을 표명할 사안입니까? 궁금하네요. 그렇죠, 사실. 네. 투표하듯이 찬반 표명할 소리가 이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예. 네. 왜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이유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쪽에서 보면 비겁한 방식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국민들의 어떤 판단을 받는 것이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또 오늘 뭐 예를 들면은 가짜 뉴스를 뭐 어떻게 하자는 뭐 토론회 같은 거 열면 또 괴담이라고 그러겠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괴담 얘기하고 막 이러거든요. 괴담 얘기하면서 그 자리 가면 또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한 거 우리가 이제 잘 알았습니다 하고 막 박수 쳐요. 그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명확하게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뭐 보여주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그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이게 총리한테 요구했던 3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혔던 거기 때문에 계속 기자들도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내용인데 하나는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국적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 그리고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 주는 거 그리고 방사성 물질의 농도 기준치가 초과될 경우에는 즉각 방류를 중단하는 거 이 3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이미 기존에 해왔던 거고 방류에서 오염 수치가 높아지면 일본 내에서도 자기들 스스로 방류 중단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였고 오로지 중요한 건 첫 번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한국 전문가가 거기서 상시 감시할 수 있느냐? 해당 현장에 상주를 하면서 이제 감시 작업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였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니까 우리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이 전문가 파견은 무산이 됐습니다. 뭐 오늘 이제 정부에서 밝히기로는 정기적으로 IAEA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고 IAEA 측으로부터 정보 공유를 받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이제 반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만 이제 특별 대우를 해줄 수 없다는 걸로 이제 보이는 면인데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게 IAEA를 통하는 기존 방식에서 한 발도 못 나간 거다. 그러면 일본과 우리 정부가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왔다고 했었던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박구현 국무 1차장이 답변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통령 제안이고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제안을 했던 3가지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께 이것을 어떻게 대통령은 판단하고 있고 이것을 이런 무산된 대통령의 제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어떤 설명을 요구하고 어떤 조치를 할지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해야 됩니다. 무슨 박구현 국무 1차장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설명이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은 너무나 이제 상냥한 분이어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상냥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 제3자 변제 그러니까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크게 양보하면 일본도 화답할 거라고 그랬는데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곡물료를 복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전문가 파견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해준다고 한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설명했는데 뭐 전혀 호응이 없고 앞서 말씀드린 제3자 변제의 경우에 분명히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그러한 또 호응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결론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다 그런 상황인데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무시당한 거거든요. 무시당한 겁니다. 직접 얘기한 게 다 거부된 그럼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한다. 그것은 상냥한 사람이다. 굉장히 상냥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어떤 부분에서 우리한테 상냥합니다. 뭐냐면 너무 늦게 방류를 하면 총선이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8월 내에 방류하겠다. 라는 거를 이제 뭐 우리가 요구했느니 많으니가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그 얘기가 있기 이전에 아사히가 이미 보도했거든요. 그렇죠. 아사히 신문이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배려해가지고 8월달 방류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한 건데 지금 계획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한국을 배려해서 그렇다고 거기 써 있었어요. 일본 신문들이. 저는 기시다 우미오 총리가 뭐 핑계를 댔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보면 상당히 상냥한 사람들이 한일의 지도자를 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저희가 사실 이제 뉴스 신세계를 통해서 이 관련 사안들, 특히 이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들을 3월 달부터 쭉 전해드렸는데, 약간 일종의 이제 그 언론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좀 자존감이 상하는 게 뭐냐면 주로 일본 매체를 통해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처음 보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거의 사실이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논란이 될 때는 우리 정부에 이제 설명을 요구해도 제대로 된 답변이 없거나 뭐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지 말라는 식의 이제 답변만 돌아왔었는데 좀 전에 이제 아사히 신문 보도를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 최종적으로 맞는 얘기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 좀 설명을 좀 요청을 하고 싶은데 너무 우리 언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회피하려고 한다. 이런 태도는 옳지 혼내려고만 않다. 해요. 네. 네. 대통령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셔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국무회의에서 혼자 말씀하시니까 우리 못 물어보죠. 예. 자, 근데 대통령실 예산으로 뭐 찬성도 지지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자기 예산으로 일본 오염수 안전 영상을 제작했네요. 이 안전 영상 많이 이제 회자가 됐는데 이 예산 출처가 어디냐 보니까 대통령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7월에 논란이 됐던 영상인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이 영상의 이 내용이 그때 이제 한창 논란이 됐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드셔도 우유 한 잔을 드셔도 계란 하나를 드셔도 다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도 피폭을 받는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식의 영상 내용이었다 보니까 왜 일본 정부가 할 법한 오염수 이 홍보 영상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부러 홍보를 해주느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위성건 의원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질의를 해봤더니 이 영상의 제작비 3,800만 원이었는데 대통령실의 예산으로 집행이 됐다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하기로는 대통령실에서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서 홍보 예산을 직접 집행했고 업체 선정도 대통령실에서 직접 했다라는 겁니다. 그 대통령실에 그 홍보 라인이 있잖아요. 예전부터 유튜브나 동영상 만들고 SNS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걸 좋아하시는 특정 라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 만드셨나 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라는 게 이제 결론인데 그런 취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홍보는 필요해요.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 근데 그걸 얘기하려면 여러 가지 힘들고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다 검사하기 때문에 다 검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이런 내용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방사능이 안전하다잖아요. 지금 방사능이 너무 많으면 위험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다 됩니다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라는 게 목표가 아니고 방사능 그러니까 핵발전 핵 자체가 안전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것에 방점을 찍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한데 예산도 대통령실에서 왔다. 그러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판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달 24일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데 그 후임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부산중앙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그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 남부지방법원장, 대전 고등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시사저널의 뉴스 제목이 전 재밌던데 윤 후배 보수, 일본 통이라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1년 후배고요. 윤 대통령의 절친으로 꼽히는 문강배 변호사하고 서울대 79학번 동기 그리고 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하고도 그동안 오랜 친분을 쌓아왔다라는 게 알려져 있는데 이 대통령하고 친분이 깊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균용 원장님, 예, 윤석열 대통령 아시죠? 예. 잘 아시죠?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입니다. 그럼 그게 잘 아는 겁니까? 뭐 그냥 아는 겁니까? 친한 겁니까? 저하고 연수원 동기생하고 아주 친한 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가 단둘이 만난 적은 없습니다. 친하다고 되어 있죠 지금. 친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친한 게 뭐 흠이 아니고 자랑거리인데 흠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아요. 네.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다. 근데 저는 이제 인간관계가 좁아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 한 명도 모르는데 이렇게 아는 걸 보면은 어쨌든 교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가까운 사람 대법원장 시키냐 이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그 얘기를 네.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슬프게 느껴집니다. 자, 뉴스 신세계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민하 평론가와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대법원장 후보 이야기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 대통령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본통 대통령하고 친한 말씀은 드렸고 예. 일본 게이오 대학교에서 연수를 2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일본 법관들하고 교류를 쭉 이어왔다. 법원 내에서는 대표적인 일본통 판사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법부 내부에서 보수 정통 법관으로 분류가 되는데 법원 내에 엘리트 연구 모임으로 꼽히는 민사판례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이름이 민사판례 연구회는 법원 내에 있는 게 아니고 학회입니다. 민사판례 학회.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법관들 플러스 학자들, 뭐 법원 출신의 변호사들 이렇게 구성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좀 특징으로 꼽히고 법조계에서 예상하기로는 전임자였던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나설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내놨기 때문인데 2021년 2월에 대전 고등법원장 취임할 때 이제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을 돌아보며 재판 권위와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하면 근데 이분이요 그 사법농단 사건 무죄 때린 분이세요. 사법농단 사건에서 그 서울고법 형사 8부 근무 당시 정은호 게이트 아시죠? 정은호 게이트 때 영장 청구와 수사 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열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조의연 성장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 보고했다고 해서 공모한 건 아니다라는 논리로. 근데 법원이 조롱거리가 됐다? 사법농단 판사들 다 무죄 때리면서 사실은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극대화 시킨 분 중에 한 분인데 뭐 이런 거를 뭐 남 얘기하듯이 조롱거리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참 듣기가 법조계에서는 그러니까 좀 그런 의문이 들죠. 예를 들면은 김명수 사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왜 그러면 김명수 사법부 시스템 그 차제는 왜 들어선 거냐라고 하면은 이전에 이제 지금 보면은 이균용 후보자의 경우에 전형적인 법원 주류이다라고 언론에 써 있던데 그런 색채 인물이다라고 써 있는데 예. 법원 주류들이 만든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승태 사법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사법농단이 있었던 있었잖아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류한테 맡기면 이게 대통령 지금의 대통령실이랄지 국회의원들이랄지 정계라든지 이렇게 기득권끼리 뭉쳐가지고 주류화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하니까 그러지 말고 비주류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맥락까지도 고려해가지고 뭔가를 하자라는 게 어쨌든 이전 정권에서 어떤 사법부에 대한 어떤 태도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를 고쳐나가는 게 핵심인 것인데 다시 이전 주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승태 사법부처럼 해도 되는 거냐. 그 의문이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네. 전형적으로 지금 이것도 지금 모든 분야에 방송 포함해가지고 모든 분야에 이 정권이 접근하고 있는 방식대로 이전 정권 색채를 지우고 뒤집는 게 핵심일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양승태 사법부로 돌아가는 게 맞는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분한테. 그렇죠. 청문회를 하면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답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추가 그 인사가 있었습니다.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을 했고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신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이 어제 이제 국회에서는 무산이 됐는데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송부 기한을 24일로 비교적 짧게 지금 잡았습니다. 그렇게 짧게 잡은 거는 아마도 방통위원장은 이제 빠르게 임명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공백 없이 가겠다라는 의지로 좀 읽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동관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 임용 결격 사유가 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민주당에서는 행정 독재다라고 규정하면서 역사의 대통령의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인사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추가적인 그 내각 개편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라서 결국 잼버리 파행 책임은 전북도로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는 정무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그 이면을 읽어보면 뭐 그렇게 보이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 정권에 어떤 의미를 갖는 인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가부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정권에서 여가부를 없애야 하는 사람으로 보내놓고서는 그 여가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도 안 지게 한다. 그러면 그 장관은 무슨 일을 하는 장관이죠? 저는 그게 상당히 의문입니다. 월급을 받아가십니다. 네, 그냥 있으면 되는 장관이다.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으면 되는 장관이다. 이런 인상을 주면 그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동관 후보자의 이 청문회 관련돼서 저는 이 방송 장악이고 뭐고 다 떠나서 청문회를 그렇게 치러도 임명 강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 떠나서 청문회 대단히 불성실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편향적인 얘기만 했고 뭐 방송은 뭐 노영 방송이다. 뭐 아주 공영 방송들이 거의 가짜뉴스
제조기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놓고 자기한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다 무슨 미꾸라지처럼 이 얘기 저 얘기 말장난으로 다 피해갔지 않습니까? 네. 청문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한 사람을 장관급으로 그냥 임명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임명 강행하는 게 맞다라는 것 같아서 슬프고 그다음에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될 거다라는 보도가 쭉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왜 안 됐냐면 교육부가 원래 국립대 이 사무국장을 교육부 관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교육부가 그러면 다른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보내고 교육부 관료들이 그 자리로 가야겠다. 다른 부처의 이제 어떤 인사 네, 파견 맞아요. 방식으로 이렇게 풀었더니 지금 장난하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이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장관으로 임명이 안 됐다라는 게 언론의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된 것도 아닐 텐데 그냥 갑니다. 설명도 없고 그때 왜 그렇게 됐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설명도 없고 그냥 이렇게 또 임명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왜 했냐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는 게 또 민주주의냐라는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모로 좀 유감스러운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의결이 있어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전에 국민의힘 전신에서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을 부결시켰었죠. 부결시켜서 헌재 소장이 한동안 공석인 적도 있었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지만 저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사실은 이제 당연히 이제 국회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 임명 안 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 근거를 국민들에게 반드시 합리적인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냥 우리 마음에 안 들어서다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발굴해 가지고 제시를 하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추천됐습니다. 여당에 의해서.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김민아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